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면입니다. 석곡, 돌과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이곳은 옛날부터 돌이 많아 돌실이라 불렸습니다. 열두 개의 마을이 모여 하나의 면을 이루고 맑은 대왕강이 마을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의 삶을 이어줍니다. 오랜만에 참말로 얼굴 잊어보겠냐 빨딱 한번 보여줄게. 어서 가이. 석곡은 평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여느 곳이 그렇듯 누군가의 하루와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만들어준 저마다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 돌실, 그 발자취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70년은) 넘어 살았죠. 71년 차죠. 71살이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집이 아니고 다른 데 살다가 이 마을인데 옆집 살다 여기 이사를 왔죠. 65년도나 4년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연도에 왔어요. 삼남입니다. 삼남. 네. 자녀분들도 석곡초등학교. 네, 전부 석곡초등학교 나왔어요. 아버님 그럼 석곡초등학교 몇 기신가요? 48회예요. 석곡초등학교 48회예요. 그럼 초등학교가 한참 됐네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일러 서비스 업종 하고 있어요.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제가 7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었죠, 훨씬. 그러면 요 마을에 있는 보일러는 거의 다. 아니 뭐 곡성군에서도 거의 다 다닌다고 봐야죠. 주안면까지 많이 다녀요. 오늘은 혹시 다 오신 것 같은데 왜 오신 건가요? 김장 때문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시골 마시니까 맛이라도 보게 한번 들고 가세요. 석곡에는 오늘 큰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하는 날인데요. 너, 나, 이웃 할 거 없이 모두 모여 배추를 절이고 속을 만들고 버무려 색이 아주 고운 김치를 담그는 날입니다. 썰어졌어. 아까 분열장 어디 갔어? 왜안 먹어? 벌써 밥을 먹어?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찾아와 일손을 돕고 할 사람이냐 지금? 갓 만든 김치와 잘 삶아진 수육은 두말할 것 없이 남녀노소 손이 가는 음식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수육과 김장김치를 먹은 후에는 도와준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나눠 먹습니다. 유평마을의 김치 맛이 어딘가 서로 비슷한 이유입니다. 김연화. 연자 화자요? 예, 네. 예.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58년 58년? 몇 월? 3월 9일.
3월 9일. 여기는 시집 오신 거? 이 나 마을에 나요 한 동네에서 결혼했. 고백도 모르고 써. 철부지 글쎄요, 때 너무 해놨어. 오래돼서. 철부지 때 해놨어. 일단 손부터 잡으셨어? 그러지? 몇 년도에 결혼하셨어요, 그럼? 그때 몇 년도요? 나는 기억도 안 나네. 73년도인가? 네, 그럼 엄청 어릴 때 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49. 몇째 손주가 좀 큰 손녀가 작년에 그 큰아들, 손녀. 칠순 기념으로 작년에 생일 때. 선물 중에 가장 의미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죠. 그렇죠. 네, 아, 자주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해주겠어. 할머니, 야, 할아버지 건강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응. 그래도 오늘 이렇게 김장해가지고 가족들 다 보니까 어때? 응. 아이, 좋죠. 좋죠. 앞으로도 계속 김장하실 거예요? 이제 힘 닿는 건강하는 데까지 날. 하죠. 건강하는 날. 내 허리가 아파서 지금 그러니까 애들 꼭 일요일 날 해요. 애기들 와서 해야 되니까. 모두 다 건강이 제일 제가 아팠어서 건강한 것이 제일 우선이죠. 애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커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지금 이제 둘이 대학 다니는데 또 올해 또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업에 열중하고 꼭 국가에서 바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고기 김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타지에 사는 자녀들에게 김치를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거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오늘 주물러서 택배 보내려고 내가 물기를 짠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자동적으로 쭉 빠져야 되거든, 물이. 근데 지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내가 물기를 짜서 담으려고. 그 양념에 할 때 물이 쭉 빠져야지 김치가 국물이 안 생겨. 자식에게 주는 김치이니만큼 양념 하나하나 온 신경을 들여서 열심히 버무립니다. 맛있네. 한 통 가득 담아내어 뚜껑을 덮어둠으로 오늘의 김장은 끝이 납니다. 오케이. 저는 강점덕입니다. 엄갑통입니다. 석곡면 유평길 17-1 강점덕. 그러면 시골집이라 딱 다 들어와 버려요. 내가 애아들 손자로 오냐오냐 커서 시집가면 못 살고 올 줄 알고 나이 지거든 데다 이어줬어. 나이 많은 데다 이어줘. 옛날에는 신랑이 나이가 많으면 각시 이쁘고 따뜻하고 산다고. 여기 온게 구남매 장선이야. 일 말도 못하겠어. 이장도고 일일 면장도 해보고 일일 조합장도 해보고 지사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 안 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도 잘 벌었어요. 내가 돈도 잘 벌었는데 돈도 잘 쓰고 다녀. 끊기로 우리 그 가장님, 군청 가장님이랑 계장님이랑 헌설에 있어. 남자 배포다고. 근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냐 그러면 잔디 사업을 했어. 잔디 공사를 했어. 잔디 공사를 해서 사람을 듣고 다니면서 뭐 이부락 저부락 막 세 가지 부락에서는 잔디를 떠 논두럭 다니면서 막 잔디를 뜨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버스 본 거 막 그런 거 불러갖고 다니면서 막 사람 인력 듣고 다니면서 잔디 심었지. 안 간 데 없이 전라남도 안 간 데 없이 다 다니면서 19년을 했어. 우리 큰아들은 강주 살고 그리고 큰딸은 또 이제 서울에서 어린이집 원장 하고 또 작은 딸은 하순에서 요양원 오고 또 우리 막둥이는 호주에서 잘 살아요. 넷 아들들 딸들. 나이는 이제 61, 또 58, 55, 52, 우리 막둥이가 52살. 근데 호주에 가서 기반 잡았어. 크게 식당을 호주에서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가 서울원 직장으로 노래방하고 사진관하고 건데
갖고 1호점, 2호점, 3호점. 우체국에 30년 넘게 다녔었어. 33년 하다 정년해가지고 34년을 정년해갖고 그 해에 서잡고 잔치했어.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로 다니도 잘 못해요. 예, 몸이 안 잡았어.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어. 농협 앞에서 돈 찾아갖고 나왔는데 추력을 안 받다요. 근데 추력을 갖다 쳐버렸어. 이게 그래갖고 사고가 났어. 저기 3분 전까지 좀 났을 때가 나 서울 가서 그때부터 허리가 아팠어. 물 나오려고 그래. 공장에 도전 공장이 있었어요. 아까 그 해관에가 그가 있었는데 불이 나버렸어. 우리가 공장을 봤어. 그때가 제일 슬펐어. 공장이 불이 나버리고 우리 아저씨는 그때 감옥에 가버리고 풀렸다고. 살기는 어렵고 그 빚을 다 안고 우리가 살았어. 그 슬펐던 일이 이야기를 해놨게 그 이야기가 나오네. 제일 슬펐어. 그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 녀석어서 말인 게 그제. 애기들은 어리고 신부님들 다 계시고. 그 제일 슬펐던 이야기를 해놨게 눈물 나보고 막. 근데 불악 사람들 이제 많이 합의를 해줬지. 좋은 이야기야 이제. 애기들이 다 이제 우리 큰 아들하고 큰 딸하고만 낳고는 애기들이 둘만 낳지 시집와갖고. 근데 자식이 60살 먹으니까 오래 안 돼서. 그래도 그런 힘든 일이 있고도 이렇게 잘 또 극복해 나갔지.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밥을 좀만 해. 찬밥이 아침에 해놓은 밥이. 그러니까 10년 되었으니까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따뜻한 밥 한 끼와 마을의 맛이 온전히 담긴 김치들. 어머니 저 갈게요. 잘 가. 오다 가다 지내면 또 들어와. 그래. 잘 가. 앨범 속엔 남지 않을 그 모습들을 간직한 채 그래. 다음 장소로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열두 개의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는 석곡. 쌀이 유명했던 이곳 석곡에서는 과거부터 농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근대화, 현대화를 거쳐 젊은 세대는 도시로, 기존 세대는 현지에 남아있게 되어 현재는 약 2천여 명의 인구만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4년 3월 7일생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제 역시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현재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지금 애들이 성장해갖고 시방 있지만은 6남매였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다 힘이 들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의논하기를 강주에 가면은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미장 일을 갖고 건축 일을 배웠습니다. 강주로 가보려고 했더니 6남매에다가 돈은 없지 방 2칸 집을 얻어서 그 애기들 생활하고 그렇게 하여튼 둘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썼어도 이 생활고가 아주 어려워서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8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82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떠난 이후에 집사람이 어머니를 모시자고 해서 이 위에 보면 집 한 채가 있어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황소 2마리 팔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 대체 어머니 모실 분이 저분이 없고 우리 사람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어머님을 모신 것이 아버지는 82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90서에 여기서 운명을 하시고 여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여튼 결혼해서 하여튼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지고 진짜 빈손지고 너무 쳇방살이 이 동네에서 한 집, 2집 거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이 터전도 제가 마련했고 이 집도 제 손수로 벽돌 찍어서 다 쌓아가지고 미장해서 또 이 쇳걸도 울령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건 산골짜기요. 옛날에는 이거 기와였어요. 이제 기와였는데 그때 바닥 기와 할 적에 기술자 하루 쓰고 전체 대가 다 했다. 보면은 지금 막둥이가 43이거든요. 43인데 막둥이를 여기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집이. 30년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부락 이장님이 그때 곡성군 기술센터에서 부추를 한번 심어봐라. 6가구가 그걸 동의를 해서 이거 부추를 한 단위면 900평 된 데도 있고 1000평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6집이 심었는데 1년이 못 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실패 불고 우리 집만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추를 그걸 13년 했어 우리가. 하면은 혼자는 못 얻어주냐. 한 90평, 900평 되는 농사를 중앙청과로 보냈습니다. 광주 중앙청과로 가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버스편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부추는 금방 시들어버리거든요. 보니까 중앙청과에 있는 부추가 하나 팔도 없고 다 시들어져 버렸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6집 하다가 3집 안 하다가 이제 우리하고 3집인데 그 2집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끈질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벌이가 돼서 이제 이걸 갖고 학교 보내고 이제 또 큰아들 집 사주고 내가 소 47마리 키워서 결혼식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부추라는 것이 강주 공판장에서 그 부추라는 이름도 모르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여기서 하여튼 우리 전라남도 제일 시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좋지를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지를 않고 이 사람도 몸이 좋지를 않고 둘이 다 허리가 안 좋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절대 제가 일을 하지 말아고요. 그 일을 이제 제가 이제 도맡아서 하려고 많이 힘들고 애들이 농사 짓지 말고 살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농사 안 짓고 살 수가 없지 않아요. 그건 있는 땅이 있으니까 그거 짓게 함시로 이제 단지 이제 없어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더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이 농사를 이제 딴 사람한테 임대로 이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보면은 이번에 김치 사무실로 딸내미들이 왔거든. 근데 이제 딸내미들 왔는데 우리 손자가 시방 딸내미 시 막둥이 손자가 시방 중학교 3학년이요.
그래서 내 차를 태우고 이래서 주황색으로 한 바퀴 도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엄마가 앞으로 정년퇴직하면 이거 살고 싶다 이것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더라도 걔들이 걔가 막둥이 딸이가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형제간들이 아마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여기서 또 하여튼 지그들 기념으로 즐기고 그랬어요. 옛날에 몇 년 동안 이것에 하여튼 정을 들여놔서 딸내미 아들들이니까. 언젠가 이 터를 가꾼 그들이 떠나도 공간은 남아 그들을 기립니다. 가꿔놓은 정원에서 모아놓은 골동품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곡의 하루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집니다. 이곳엔 예전부터 돌실장이라 불린 전통장이 열렸습니다. 장날마다 들리는 활기찬 목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손길 속에 사람들의 정이 오고 갑니다. 우시장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던 날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이곳 사람들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터의 열기, 가게의 조용한 정취.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 봅시다. 오늘은 이곳에서 터줏대감을 맡고 있는 옥천상회라는 포목점을 들여다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자리하여 의복, 침구류를 취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주민들에겐 꼭 필요한 상점입니다. 본은 옥천조가고요. 이름은 덕기입니다. 생년월일은 1946년 9월 19일생이고 이름은 조덕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곡에 온 지가 제 고향은 목사동면입니다. 1969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약 5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7남매의 장남입니다. 우로 누님이 서희, 밑으로 남동생이 너희, 서희. 그래서 7남매 장남입니다. 시골에 빈농이기 때문에 가난 농사꾼이 논 아들로서 동생들을 가르치려면 좀 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으로 중학교를 포기를 하고 순천으로 점원 생활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곤란히 살고
그때 공무원 봉급이 3,000원, 4,000원, 5,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순천에서 경남상해라고 포목점이 동부육군, 순천, 구례, 광양, 여수, 벌교, 보성까지 해서 6개군입니다. 그 중심지였는데 순천이 거기서 가장 큰 가게를 하고 있는 경남상해라고 포목점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로 의복이 면, 옥양목에다 물들여 가지고 또 혹시 포프린이라고 아는 건 모르겠어요. 광목에다가 무늬를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옷을 치마적으로 해 입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순천에서 6년 동안 점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이쪽 석곡으로 온 것이 지금 55년째입니다. 22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결혼 57년입니다. 금년에 만 57년. 그래가지고 이남 일녀를 뒀어요. 큰딸이 올해 57입니다. 둘째로 해서 아들인데 55. 셋째가 아들인데 53.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따님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주부로 생활하고 있고, 지금 둘째 아들은 서울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분들은 석초등학교. 그렇죠. 예,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다 학교 다녔으니까. 그제 내가 석곡에 5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수가 2,000명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100명 못 될 겁니다. 돌실장이라고 아까 5개면의 중심지입니다. 장이 굉장히 컸어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7, 8시까지 장이 섰습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오전 6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끝나버립니다. 광주에서 순천 여수로 가려면 여기서 딱 거쳐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때만 해도 토종돼지, 흑돼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사료로 먹여서 돼지를 키우는데 그전에는 순전히 음식물 찌거리, 또 똥돼지, 인분 먹고 큰 돼지 이것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도 암돼지로만 해서 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건에서 120건 이런 놈만 잡아가지고 했으니 고기도 맛있고, 그때 돼지고기 맛이 지금 안 나옵니다. 순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순천관이 없어진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모태로 해서 지금도 석곡에서 숯불 석쇠구이를 지금 한 데가 4군데입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시민전자에서 한번 여쭤봤을 때 석곡 식당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또... 석곡 식당이 아까 순천관하고 옛날에 석곡 식당하고 경쟁을 했어요. 두 가게가. 이 거리는 한 30m 사이로. 그런데 이제 순천관이 없어지니까 석곡 식당 그가 유명했는데, 거기도 요즘 인구가 줄어지고 사양길이 돼가지고 완전히 집을 현재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서 식당을 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 마을이 옛날에 150호까지 됐는데 지금은 노인 인구가 100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인데 60대도 드물고 70대, 80대가 주정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렇게 인구가 줄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즘 인터넷 구매, 스마트폰으로 탁탁 눌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클릭만 하면 내일 옵니다, 물건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80입니다, 80. 아까 46년생이라 했는데 명년이 80이에요. 근데 내가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동갑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인력 가게하고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거죠. 석곡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며 늘 함께하던 가게들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석곡 사람들은 서로 함께 했던 공간들을 하나, 둘 잃고 있습니다. 과거 석곡에는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강을 기준으로 줄을 연결하여 배를 타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 나루터가 자리는 하고 있지만 옛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을 오가는 다리가 생겼고 강에는 댐이 자리하게 되어 다른 모습으로 재자리하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올해 61 먹은 지현영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했었죠. 마을에서 공북에서요.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구북 1구에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목사동 권역이지만은 너무나 머니까 석곡으로 편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북, 대곡까지는 이렇게 초등학교도 열이 다니셨죠.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됐을 때는 범계, 대곡, 공북까지는 석곡으로 다녔죠.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좀 많았나요? 예, 많았죠. 그 당시에도 한 학급에 한 60명 정도 돼서 6개반 정도 됐으니까요. 이게 초등학교는 어렸을 때는 이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여기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 마을에서 걸어와서 뱃속거리 와서 배를 타고 석곡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걸어서 또 학교까지 갔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번에 조성해 갖고 지금 보가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배를 이렇게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 와이어줄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어서 달아놓고요. 와이어줄을 잡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 전, 한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다니고 그 후에 이렇게 여 위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에거니스가 오고 나서 다리가 가운데가 무너졌어요. V자로 내려앉았는데 이제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차는 이렇게 못 다니고 공북 마을 입구까지 그때 물이 잠겨버렸었거든요. 그 당시 피해가 굉장히 심했죠. 조암댐 없는 데는 이제 옛날에 물로 다 씻혀 내려갔어. 조암댐 없을 때는 비만 오면 석곡이고 다 물바다가 되었고 여기가 물바다가 됐어. 조암댐 없을 때는. 태풍 예근이 있을 때 댐 맞기 전입니다. 뚝방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랬고 비만 좀 크게 많이 오면은 댐도 없고 물이 바로 여기까지 들어와 봅니다. 평균 아주 뭐 200mm, 300mm 왔다 그러면 이 도로까지 이거 집이 막 물이 자주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는 코에까지 물이 차대요. 이제 이대로 죽겠구나 싶어서 샷다문 싹 내려놓고 2층 올라가려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것을 떠내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있어도 이거 안 해야겠다 하고 12시간을 고려 당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일보 신문사가 그전에는 비행기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경비행기. 한국일보 경비행기가 이 석곡 가서 이 수해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일보는 전국의 중앙지기 때문에 대서 특별히 되어가지고 석곡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이문품도 많이 들어오고
인문 계획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방 이제 정부에서 제방 쌓고 그대로는 지금 현재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곡성군에서 상수도물을 섞어서 제일 먼저 먹었습니다. 여수 호남중에서 기름을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이 학교 북에 하부 돌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우리 우물까지 완전 기름 떠버려요. 그래 물을 전혀 못 먹지 않습니까? 이 소재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댐을 막았습니다. 석곡 부랴부랴 곡성군 1호로 상순을 막았어요. 그리고 상순 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9번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남해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에그니스는 집중호우를 몰고 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 173명에 이재민은 13,900여 명에 이르렀고 건물 파손 등 75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18호 태풍 에그니스. 대한민국 호남을 강타한 이 태풍은 석곡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집이 침수되어 발 디딜 틈도 없이 물이 차올랐고 농작물은 수해를 입어 쓸 수 없게 되고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재난이었습니다. 석곡면에 감싸 흐르는 대왕강. 대왕강은 석곡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태풍 아그네스가 지나간 자리. 기름으로 오염된 식수와 양조장.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물처럼 흐르며 살아온 석곡 사람들. 물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강물처럼 이어지고 새로운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곡성 축동농업 보존에 이수자로 있는 송재영이라고 합니다. 곡성 축동농업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동농업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좀 넘었고요. 여기 석곡센터에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축동농업이 곡성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는 20년이 좀 넘었는데 이게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하는 사람들, 이제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농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세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 문화 자체가 지역 사회에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라는 게 학생들이 그걸 익힘으로써 지역 문화라는 걸 익힘으로써 지역에 대한 기억이 남겠죠. 좋은 기억이 남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도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오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같이 뭉치는데 좀 이런 농악이나 지역 문화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곡의 아이들이 모두 모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실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영양이 담긴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즐기며 정서 발달을 돕고 좋은 교우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곡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석곡지역 아동센터장 황미향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요일별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다른데 그런 배웠던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뭐 공유한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석곡의 코스모스 음악회가 있거든요. 그 음악회 무대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무용을 공연해 보인다거나 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과 공연해주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나갈 그런 어떤 기본 뿌리는 만들어가고 있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들도 대학 졸업하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또 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곳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공부도 가르치며 선생님과 함께 한데 모여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는 놀이터와 다름없는 빠져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저는 김민정이고요. 속곡에서 살고 있고 생일은 1월 13일이고 나이는 14살이에요. 저는 김선아이고 목사동에서 살고 있고 1월이 아니고 9월 24일 2011년 9월 24일 생일. 기가쌤은 김진현쌤이고요. 수학쌤은 최혜지쌤이에요. 국어쌤도 재밌어요. 국어쌤 황카리스마. 국어쌤은 황카리스마, 황카레, 황토세, 황토, 형제. 자매예요. 진짜요? 나이가 똑같은. 뻥이에요. 외동 맞아요? 거짓말이고. 나중에 조사해봐요 이거. 그런데 김의 김씨고 같이 비요. 꿈은 뭔데요? 꿈이요? 네. 마라탕 주사. 우리 석 친구들 혹시 놀 때는 어디서 놀아요? 시우요. 어디 시유요? 혹시요? 석곡시유. 놀 때 석곡시유 가서 다 같이 놀아요? 시우. 석곡의 시유. 아이들에게는 어느새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아동센터, 문화센터로 가기 전 이곳에 들러 함께 군것질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학생의 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만큼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풍물놀이의 가락처럼 각자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듯 아이들은 함께 웃고 뛰며 작은 마을에 커다란 활기를 더합니다. 언젠가 도시로 나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석곡이란 마을이 그들의 가슴 속에 산포로 남겨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남긴 흔적과 따스함은 석곡의 코스모스를 다시금 꽃피우게 만들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들 딸들한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친구들이 서곡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은 6남매가 다 잘 살고 형제간에 의의 있고 부모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들 딸들아, 우리 인터뷰하고 지금 했다 잘 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희들 육남매 똘똘 뭉쳐서 아무 탈 없이 어떤 의에 있고 좋은 세상 살기 바란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